안녕하세요. 체인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트래블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논문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고 하는 FATF라는 기관이 권고한 사항인데요. 이 FATF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을 통한 테러 자금을 막기 위해서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고요. 현재는 OECD 산하기구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암호화폐도 규제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FATF 홈페이지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트위터랑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뉴스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직접 살펴보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랜섬웨어 공격이 이제 활발하게 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자금 탈취 및 탈취된 자금이 세탁이 가능하고 이게 범죄나 이 테러 같은 데 쓸 수 있다라는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G20 국가들의 주도하에 법정 화폐 이외에도 거래소 또는 결제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가상 자산에 대해 송수신에 대한 정보 기록을 권고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뭐 북한과 같은 곳에서 테러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암호화폐로 사용한다면은 이 미국이나 OECD 국가들 또는 이제 G20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이런 여러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권고한 제안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3월에 트래블루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FATF에서 규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가의 경우에는 자금 세탁이랑 테러 자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트래블루를 지키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업체들을 라이센스 형태로 운영해서 허가된 거래소들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금융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코인을 외부로 출금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된 게 오리지네이터와 베니피셔리, 그러니까 송신인, 수신인에 대한 정보 기록이 필요하고요. 고객들의 이상 거래가 있을 시 신고 및 보고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 수신인에 대한 정보나 송신의 정보가 없이 거래가 자유롭게 됐었죠. 출금도 개인 지갑으로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나 가상자산 서비스들은 다 KYC 인증을 하고 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상대방 수신인에 대한 정보까지 기록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같은 게 규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TA에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고객들의 정보는 가상 자산 사업자들에게만 제공을 해가지고 암호화하고 이제 공개되지 않도록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에 따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는 업비트의 람다 256이라는 회사가 만든 베리파이 바습이라는 데에서 여러 거래소들을 통합해가지고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업비트에 있는 베리파이 바습 홈페이지에 있는 바습 얼라이언스에 업데이트된 거래소는 업비트에서 출금이 모두 가능한 거고요. 여기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해외 거래소 중에 이제 트래블룰 을 개인 지갑으로 막지 않은 거래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FTX가 여기 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비트에서 이 트래블이 적용된다면 여기 있는 뭐 크립토닷컴이나 FTX처럼 이 해외에 개인 지갑으로 연결 가능한 거래소도 가입을 해서 업비트에서 해당 거래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고 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A랑 B가 거래소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트래블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 플랫폼에서 이 송수신에 대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로 보낼 때 여기에 정보를 받아와서 여기서 동시에 기록을 함으로써 자산이 이동과 함께 송수신에 대한 정보를 기록함을 여기서 책임을 져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솔루션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국내에 있는 베리파이 바습이랑 빗썸, 코인원, 코빗이 이제
합쳐서 만든 코드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코드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R3 코다를 사용해서 프라이빗 체인으로 관리했는데요. 이렇게 프라이빗 체인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특정 멤버들끼리만 장부를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정보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 그 거래소들끼리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체인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이걸 관리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각 이제 얼라이언스마다 다르게 사용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시그나 브릿지나 노타벤의 사이퍼 트레이스에서는 중앙 서버에서 관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오픈바습이나 트리사 같은 표준도 있는데 오픈바습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요. 대신 바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된 정보만 컨트랙트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리사도 마찬가지인데 하이퍼레저 인증서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오픈바습이나 트리사, 그 다음에 IBMS 메시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표준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이제 표준을 제한하는 쪽에 가깝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있는 베리파이 바습이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과 함께 서비스 플랫폼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거래소들이 이용만 하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트래블러에 상관없이 거래소 간에 이제 거래가 자유롭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 코드 얼라이언스랑 베리파이 바스비 어떤 파트너사를 가지고 거래를 할지가 저희가 어떤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기록되는 정보는 IBMS 101 메시지 프로토콜인데요. 이 IBMS 101 메시지 프로토콜은 다양한 국제기관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의 암묵적인 표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0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기록 가능한 정보는 매우 많습니다. 뭐 주소나 그 국가별 아이디 이런 게 국가 코드별로 다 있고, 주소 같은 경우도 어떤 주소를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이게 뭐 지리학적 주소인지 아니면 뭐 법인이 있는 주소인지 이런 것도 다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조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IBMS 101 표준을 지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IBMS 101 모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하는 거래소가 갖고 있고 기록하고 싶은 정보들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본 결과 가장 간단한 조합은 송수신자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랑 고객 코드만 있어도 이 IBMS 101 표준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저희가 고객 정보를 엄청 상세한 거를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IBMS 101 메시지 프로토콜을 만족한다고 해도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추후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규제를 더 세게 한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나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트래블룰 솔루션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 국내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도입 이전에 그 미리 해보는 시점으로서 코인원이나 빗썸 같은 데서는 뭐 바이낸스도 연동이 되고, 한때는 디센트나 메타마스크, 디센트나 이제 카이카스도 등록이 됐었지만 이 트래블룰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가 등록이 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인증 같은 게 되게 번거롭고 까다롭겠지만 그 출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거래소에 미리 등록을 해두시고 막혔을 때를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만 사용했던 분들도 해외 거래소를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지만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 트래블룰이 언제 어느 정도로 시행될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 3월 달 말에 바로 시행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실 때 막혔을 경우에 카카오톡 같은 문의 채널로 1대1 문의를 하는 경우가 인증이 훨씬 빠르고 이게 수동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다리지 마시고 1대1 문의 채널로 문의드린 게 더 좋은 거라고 들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게 되면은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